홍 전 차장은요, 야당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무려 7번이나 했다라면서 유착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 여름쯤인데 그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그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께서 홍장원 차장을 지목하면서 그 차장이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7차례 나한테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홍장원 차장의 특히 이제 정치 중립과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조금씩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정부 국정원과 관련해 있었던 야당 관련한 사람, 유력한 사람이라 박선원 아니면 박지원 이 정도가 제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이름인데 맞나요? 네. 신지호 의원님. 네. 홍장원 차장이 왜 거짓말을 하겠느냐. 이게 지금 민주당 국회 소추단의 주장이었는데 야당에 7번이나 인사청탁할 정도로 유착돼 있었다라는 게 지금 그 동기다라고 조 원장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논지는 그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될 국정원 고위 간부가 특정 정파와 유착이 돼서 그래서 아까 그 홍장원 메모라는 것도 그렇게 애시당초 그 오염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러면서 사실상 그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그 탄핵하기 위한 그 뭐 정황 증거로 지금 야당과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 이거를 강조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지금 이 정치인 체포 관련이 지금 내란 혐의 이것과 관련해서 또 대통령 탄핵 사유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홍장원 메모 하나 탄핵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3군데 기관을 통해서 정치인 체포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검찰 수사 결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요. 이제 군이 있죠. 방첩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수방사 이게 있고요. 두 번째가 경찰 아닙니까? 경찰도 뭐 심지어 영등포 경찰서에서 체포 지원조를 보냈다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국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 체포가 있었다 없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쪽에서는 그거 없었다 이 주장인데 홍장원 메모 하나의 그 효력을 없앤다 해서 그게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면 방첩사 그 간부들이 그 계엄이 있던 밤 그 새벽 0시 30분경부터 1시 몇 분까지 5인 1조로 이 체포를 위해서 국회에 투입됐다.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 조사 결과 다 공소장에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 거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층 부의장님. 예. 지금 저 인사청탁이란 얘기예요. 조태용 원장이 어디서 들었냐면 국회 정보위 회의실에서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정보위원들한테도 언론사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 장면을 기억을 하고 있더래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여당 간사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홍장원에 대해서 당신이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인사청탁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한 게 맞다. 신성범 정보위원장한테도 물어보니까 본인도 그런 기억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홍장원 차장이 직접 나한테 부탁한 게 아니고 주영대사를 여기만 다른 간부가 청탁을 해와가지고 거절한 게 전부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박지원 의원 얘기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때는 다른 사람이 청탁을 한 거라면서 왜 홍장원 차장한테 질책을 해요? 그 좀 지적하고 있는 사람 주영 대사를 영입한 전 네. 국정원 간부라고 박지원 의원이 밝히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본인에게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과는 개인적 연이 없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자신과 개인적 연이 있는 그 전 국정원 간부를 통해서 한 단계를 거쳐서 지금 청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청탁한 건 맞는데 직접 그쵸. 한 건 아니고. 왜냐면 연이 없기 때문에요. 예. 왜냐면은 지금 그래서 박지원 원장이 저걸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때 밝힐 때 무슨 내가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장일 때 홍장원 차장과 무슨 연을
맺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장을 할 때 이미 홍장원 차장은 국정원을 떠난 뒤였기 때문에 그 당시 뭐 특보관계라든지 연을 맺을 관계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정보회의 지금 그 지적된 조태용 원장이 말하고 있는 그 회의 때 나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인사청탁을 누구를 XX를 통해서 왜 인사청탁했냐고 질책을 했고 또 그 대북공작금 유용 비리 그 혐의에 대해서도 이거 나한테 대면 보고하라 하면서 오히려 계속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명확히 밝힌 것은 홍장원 차장과는 첫 대면했던 것이 그 정보위 회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탄핵하거나 아니면 이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저는 박지원 의원이 말하고 있는 게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뭔가 홍장원 전 차장이 박지원 의원 등을 통해서 국정원 그 민주당 내 국정원 인맥들과 통해서 뭔가 공작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첩사 내부에 있는 영관급 장교나 아니면 실제 한동훈 체포조, 우원칙 체포조를 운영했던 그 실제 그 영관급보다 더 밑에 있는 실행 장교들 그 사람들까지 전부 다 민주당이 그 공작을 하자고 다 그 회유를 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자 너는 한동훈 체포조였다고 해, 너는 우원칙 체포조였다고 해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다 짜서 공작을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공작이거든요. 홍장원 차장 한 명만 이야기해서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홍장원 차장 말고도 아까 다른 패널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증거과 증언들이 있는 상황에서 홍장원 한 명만 어떻게 민주당과 엮어서 공작한 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이 전체적인 이 체포조 운영을 탄핵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 원장은 또요. 12.3 계엄 다음 날 12월 4일에 홍장원 차장이 돌연 이재명 대표 얘기를 꺼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홍장원이 계엄 다음 날 증인에게 이재명에게 전화를 해보세요 라는 말을 하였죠.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원은 다른 정보기관보다 정치 중립을 더 엄격히 지켜야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도 국정원장이 야당 대표하고 연락을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큰데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제가 평소 연락도 하지 않는 야당 대표에게 연락을 한다고 하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면 안 되는 일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송 본부장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정황들을 다 읊으면서 방사능 유출 수준의 증거 오염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폭로 직전에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문자를 하기도 하고 홍 차장이 국정원장한테 이재명 대표 통화도 권유하고 박지원 의원한테 인사청탁도 하고 메모 버전도 4개나 되고 이게 무슨 공작이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더라고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가 오염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정치권이 개입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홍장관이 왜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이거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하니까는 인사청탁 이야기까지 나온 겁니다. 조금 전에 박지원 그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죠. 주영 대사를 역임하신 전 국정원 간부가 6, 7차례 나에게 홍장관에 대해서 부탁을 했다.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 홍장원 전 차장은 주영 대사관에서 정무 공사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시기에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쪽 인맥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에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자기가 다시 국정원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 인사청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민주당과 연결고리가 하나 생기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수첩을 그 메모를 제일 먼저 전달한 데가 그 박선원 의원이에요. 박선원 의원과는 또 같은 국정원 출신입니다. 물론 박선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만 국정원에 가서 기조실장을 하고 1차장을 했지만 홍장원 그 전 1차장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그것이 기조실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인맥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은 홍장원 차장이 12.3 그 계엄령 이후에 해직이 됐지 않습니까? 해직이 된 이유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도 그렇고 조태용 원장의 설명도 이 바로 그러니까 내란 프레임을 씌우기 직전에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나서 홍장원 차장이 조태용 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국정원은 정치 개입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일단 국정원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위반을 분명히 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태용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를 했고 해임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임이 되고 나서부터 홍장원 전 차장의 이런 활동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굉장히 넓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금 전에 오염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가피를 하고 그런 상황이고 예. 조금 전에 이거 하나 깨진다고 그러니까 홍 장관의 메모가 깨진다고 이 싹 다 잡아들여가 없는 것 없어지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확인을 해야죠. 가장 정점에 있는 홍 장관의 메모가 상당히 오염이 됐고 또 정치인들과 접촉이 있은 끝에 이런 진술이 나왔다고 하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일선 현장 지휘관들 현장 지휘관들은 말은 다르다 하면은 네. 현장 지휘관들을 다 불러서 헌재에서 다 심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라의 대통령을 지금 파면하는 문제를 하는데 가장 큰 쟁점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흔들렸는데 말과 그 증거가 흔들렸는데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의 일부 정언이 그것도 검찰 조서지 않습니까? 검찰 조서인데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검찰 조서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도 다 불러서 이거 헌재가 시간을 가지고 이걸 다 심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예. 있는데 가장 몸통처럼 지금 돼 있는 사람이 진술이 흔들리는데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을 기정사실로 하자. 그러면은 한나라의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하는 그 헌재로서 할 일은 아니죠.